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서울회생법원 원장님으로 계신 안병욱 회생법원 장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채권자 중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구냐? 피디님 누구인 것 같아요? 채권자 중에서 가장 부자인 채권자? 법무사님, 네. 그 요즘 뭐 뉴스를 보면 그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네. 개인회생 신청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문제인데 세금도 이제 회생할 때 좀 면제가 되나요?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개인회생 사건, 파산 사건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비율이 높아가고 있죠. 이분들의 문제가 세금을 체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매출이 줄고 당장 지출해야 되는 금액들을 막 쓰다 보면 부가세 적립할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나서도 그 부가세가 막 몇천만 원씩 남을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세금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될까? 먼저 파산을 생각해 보면 파산은 아예 되질 않습니다.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공과금은 아예 파산에서는 비면책 채권으로 그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채권자 목록에 아예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회생은 다행히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제가 돼서 발생되는 이 채무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라고 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은행이나 카드, 뭐 개인 채권자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그 돈을 받아가는 거죠. 이게 조세채권 우선권인데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실무상에서 이 조세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으로 들어오면 이 세금이 먼저 100%다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내가 내는 변제금이 커지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금이 제일 먼저 100%를 받아가는데 소득이 적거나 하신 분들이 한 달에 내 가용소득으로 법원에 돈을 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기본이 개인회생이 3년 변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가용소득이 생계비 제하고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소득이 100만 원인 분이 세금 체납된 게 3,600이다. 그럼 이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매달 100만 원씩 법원에 내면 그 100만 원씩 내는 돈이 36개월 내내 그냥 세무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 나머지 채권자들,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이죠. 은행이나 카드, 뭐 거래처 사장님이라든가 지인분들한테 빌린 돈 이런 분들은 한 푼도 못 받고 끝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 실무는 변제기간 절반 안에 이 세금이라든가 우선권 있는 채권이 해결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도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변제 기간을 짜라. 이게 실무 관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이라든가 사대보험 채무가 많은 분들은 변제 금액이 커지고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는 거죠.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2017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이 반드시 우선권인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변제 기간 절반 안에 다 갚아줘야만 변제 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건 틀리다. 이건 기각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2분의 1 안에 세금이 모두 갚아지도록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36개월 3년을 갚는데 뭐 세금이 금액이 너무 커서 18개월 절반이 아니라 뭐 20개월, 25개월 이렇게 변제 기간을 짜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세금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서울회생법원 원장님으로 계신 안병욱 회생법원 장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채무자회생법 규정 중에 고쳐졌으면 좋겠는 규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조세채권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세무서가 세금을 전에 먼저 다 받아가는 이 규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이 이것 때문에
변조율이 낮아지고 손실을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규정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사에서 읽고 되게 반가웠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이라고 해서 꼭 먼저 100% 받아가야 되는 규정이 과연 맞을까? 물론 세금이 뭐 중요하죠. 세금을 잘 내야 국가가 운영이 되니까. 하지만 개인회생까지 가셔야 되는 채무자분들에게라고 한다면 뭐 은행 대출, 카드 사용하신 거, 주변 지인들한테 빌린 거 이것과 동일하게 동일한 변제율도 세금도 갚으면 개인회생을 결정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채권자 중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구냐? 피디님 누구인 것 같아요? 채권자 중에서 가장 부자인 채권자?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채권자 중에서 가장 부자인 채권자는 국가다. 그래서 국가도 도산제도에서도 손해 볼 건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신 정치인도 계세요. 저 그분 말에 동감합니다, 역시. 그래서 이 최소한 파산 절차에서 세금을 다 감면해 주는 건 이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회생 제도에서 이 세금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해서 100% 다 먼저 받아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조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